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이 지금 현재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이 삼중고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면서 또 생활상도 크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네. 이 한 집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이 한 지붕 다세대 가구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던데요. 네, 한 지붕 다세대라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제 서로 모르는 가족이 한 집에 사는 걸 갖다 얘기를 해놓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것은 아니고 이제 멀티 제너레이션, 즉 그 부모와 성인, 자녀, 또 그들이 결혼해서 낳은 손주들까지 한 세대, 여러 세대가 같이 산다는 그런 뜻의 한 지붕 다세대 가구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자녀들은 다 대학을 가거나 일단은 독립을 하게 되고요. 네, 네. 또 핵가족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던 것이 이제 팬데믹 때문에 상당히 급변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셧다운되는 바람에 이제 일자리를 잃은 자녀들이 부모 집으로 되돌아와서 이른바 캥거루족이 급증한 바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은 당연히 좀 예전으로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옛날로 안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렇게 핵가족 위주의 그 미국 가족의 거주 형태가 크게 변하고 있다. 어찌 보면 그거보다는 팬데믹 직전으로 되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그 먼 옛날 한 70년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복구 현상 아니겠느냐라는 네, 해석도 네. 물론 나옵니다. 네. 통계에 따르면요, 지금 이렇게 다세대 여러 세대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인구수를 보니까 센서스에서 보면은 5,970만 명으로 2021년 3월 현재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팬데믹 직전에 5,840만 명에 비해서 130만 명, 2.2%,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좀 전 말씀드린 대로 1971년 50년 전에는 1,450만 명에 불과했었거든요. 네. 이것이 4배나 급증한 겁니다. 와. 50년 만에 이제 4배나 급증했다는 것은 완전히 아주 또 그 이전 세대로 이제 핵가족이 거의 없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핵가족이 크게 줄어들고 이렇게 한 지붕에 다세대들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급증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봐도 50년 전인 71년에는 7%에 불과했었는데요. 네. 요게 지금 2021년 최신 통계가 18%입니다. 요것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한 경제난 또 팬데믹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그만큼 미국인들의 생각이나 또 경제 사정 나아가서는 이렇게 거주 형태가 상당히 급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캥거루족 하면은 성인 자녀들이 경제적으로나 이제 견디기 어려워서 부모 집에 얹혀 사는 그런 말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성인 자녀들이 물론 더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또 반대 현상도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예. 25세에서 34세 하면은 가장 경제 활동이 왕성하고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는 그런 세대인데 이들 중에서 25%가 이제 이런 다세대 부모와 같이 사는 그런 세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들이 아무래도 아직은 성인 자녀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네. 그런데 25세에서 34세 사이에서도 자신이 가장이다. 즉 달리 말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비율도 9%에 해당된다는데요. 네. 9%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역으로 얘기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쉽게 생각하면은 부모들이 이제 너무 연로해서 경제 능력도 없고
또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자녀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요 9% 정도는 오히려 부모 세대들도 좀 더 건강하고 젊고 했을 때, 심지어는 은퇴하기 전에라도 그냥 자녀들과 합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색다른 변화로 지금 꼽히고 있는 것이고요. 어허. 그만큼 그 부모들도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거동하기 어려우면 자녀들에게 그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원을 가든 뭐 그렇죠, 양로원을 가든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의 그 변화는 이 아예 좀 젊고 거동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자녀들, 성인 자녀들의 그 손주들을 봐주기 위해서 한국적 정서가 좀 비슷하게 네. 좀 일찍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분석이 나올 정도로 미국인 그 거주 형태가 상당히 큰 변화를 맞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요, 은퇴하신 분들의 경제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가 최악으로 보이는데 예. 은퇴저축하면은 직장에서 401k가 있고요. 네. 또 개인의 IRA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것이 그 평균 밸런스를만 보면은 지난해 한 해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401k 같은 경우는 평균이 그 13만 700불이 있던 것이 10만 3,900불로 20.5%나 줄었고요. 네. IRA는 13만 5,600불에서 10만 달러 정도로 3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소위 말하는 401k 밀리언이에요. 그 저축액이 한 100만 달러를 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그 줄어들고 IRA 100만 장도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그 은퇴 저축이 줄어든 그런 그 평균 밸런스가 줄어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서민들의 경우에는 이제 고물가 고금리 이것 때문에 은퇴 저축을 비상자금으로서 꺼내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손댄 그 은퇴 저축을 손댔을 때에 비상자금을 허용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꺼냈었기 때문에 이런 그 밸런스가 줄어든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은퇴 저축을 한 사람들이 주식에 뭐 절반 정도 이상은 주식에 투자를 할 텐데 지난해 S&P 500 지수가 19.4%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 주식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밸런스도 좀 줄어든 거 아니냐. 물가는 높아지고 고금리에다 이제 증시가 좀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은퇴 저축이 여기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작년에 바로 이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조금 손해 볼 수가 있었는데 또 젊은 층은 꼭 손해를 봤다고 지금 미리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은 조금 올해 들어서는 조금 지난해 말부터는 좀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놔두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여러 가지로 경제난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은퇴자들의 6명 중 1명은 평균 4년을 지금 쉬었다가도 다시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